네. 자, 오늘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학습해 봅시다.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그죠? 두 가지.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수요량 공급량이 이 가격 변화에 따라서 얼만큼 변화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제 이 D라고 표현하고 이제 공급 같은 경우는 그럼 뭘까요? 이 S겠죠?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elasticity of demand라고 결국은 가격 변화에 이 수요량의 변화가 얼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냐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마찬가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이 가격 변화에 공급량이 또 얼만큼 민감하게 변화하느냐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쌀 농사 기술이 발전해서 쌀의 공급이 늘어나자 오히려 쌀 농사를 짓는 농가의 소득이 줄었대요. 그 다음에 자 냉장고 가격이 내리자 많은 사람들이 쓰던 냉장고를 새냉장고로 바꾸면서 냉장고 제작사의 수입이 증가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요와 공급의 이 가격 탄력성은 만약에 이 제조한 입장, 생산자 입장에서 자기들의 제품의 이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특히 이제 수요의 탄력성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판매가를 설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거고 결국은 판매 수입을 늘리는 전략을 취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구체적으로 자,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 다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아까 뭐 쌤이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자,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 변화에 민감한 정도, 그러니까 엘라스티니티죠를 나타낸다 할 수 있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일단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그럼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죠. 이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눠주면 된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그죠? 이거 왜 마이너스 붙어 있냐면 우리 수요 법칙에 따라서 이 수요량 변화율하고 가격 변화율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줄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은 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음수가 여기서는 아무런 이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해서 양수를 이제 만들어 주는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보통은 이렇게 절대값을 취한다고 이런 기호를 쓰는데 결국은 기호는 음수든 양수든 상관없고 음수가 나오는데 양수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 변화로 나눠준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아까 쌤이 얘기했던 엘라스틴 오브 디맨드에서 ED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비탄력적이란 말이 있고 자 탄력적이란 말이 있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은 결국은 이 숫자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통 자 탄력적이라 하면 ED가 자 1보다 큰 경우 1보다 크다는 거는 이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훨씬 크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은 더 많이 변한다. 이런 의미니까 탄력적이죠. 잘 늘어나니까. 수요량이 잘 변화하니까 탄력적이다 해서 탄력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러니까 이드가 1보다 크면 탄력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반면에 이제 비탄력적인 거는 자, 0보다는 크지만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자, 뭐보다는 작았을 때 자, 1보다는 작았을 때는 비탄력적이다 라는 이제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상품들은 일반적으로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이 생활 필수품, 그 다음에 대체자가 적은 상품, 그 다음에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수록 비탄력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생활 필수품이면 여러분 필수품 가격이 뭐 올랐다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수요량을 많이 줄일 수가 있나요? 필수품인데 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가격 변화에 수요량 변화가 크지 않다는 거고 또 거꾸로 그럼 가격이 내렸다 칩시다. 그럼 내렸다고 해서 또 엄청나게 또 사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필수품 그다음에 대체자가 적다. 대체자가 적다는 거는 마찬가지. 이거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꼭 사야 돼요. 그럼 이 제품의 가격이 올라도 결국은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 변화의 수요량 변화율이 좀 둔감하다. 그 뜻이고 마찬가지 가계소득 비중이 작다. 작다는 거는 크게 이제 금액이 좀 적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랐던 내렸던 크게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탄력적이다. 반면에 이제 반대로 이제 사치품, 필수품이 아니라는 거죠. 즉 사치품일수록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면 굳이 지금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량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고, 마찬가지, 자, 대체자가 많을수록, 즉, 대체자가 많다는 거는, 이 제품만이라도 살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변화했을 때 수요량 변화율이 좀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마찬가지, 가계 소득 비중이 클수록 탄력적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거지만, 이게 좀 만약에 헷갈린다. 그러면, 뭐 암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긴 해요. 뭐 암기할 때 어떤 걸 암기하는 게 좋냐면, 뭐 상관없는데 탄력적인 거. 뭐 어떻게 하든 어쨌든 탄력적인 쪽으로 암기를 하든 뭐 비탄력적인 쪽으로 암기를 하든 요건 좀 머릿속에 어쨌든 넣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핵심에서 그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결국은 상품 가격 변동 정도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눠주면 되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나눠주면 되는데, 결국은 이제 수요량의 변화율은 이거겠죠. 그죠? 변화 전 수량분의 변화 후의 수량 빼기 변화 전 수량. 그 다음에 가격 변화율은 퍼센트니까 변화 전 가격분의 변화 후 가격에서 변화 전 가격을 뺀 값이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가격 변화율이 나오겠죠.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뭐 이거는 뭐 이렇다는 거는 이제 알면 되는데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가지고 뭐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이거 물어보진 않아요. 그게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구나. 가격 변화율은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지. 그다음에 수요량 변화율은 이렇게 구하면 되지. 그죠? 우리가 항상 이제 여기 뭐 수요량 가격뿐만 아니라 모든 변화율은 다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죠? 그냥 상식에 가깝죠. 그러니까 변화율은 이렇게 구하는구나 정도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이건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이제 유형이 있는데,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뭐 두 가지 봤어요. 그죠?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봤는데, 보통 이제, 다섯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아까 요거 ED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이 뭐였냐면, 이거였잖아요. 그죠? 자, 수요량의 변화율을 뭐로 나눠줬죠? 자, 가격 변화율로 이렇게 나눠준 거였잖아요. 그죠? 자, 요 공식, 뭐 공식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요 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ED,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인 경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한대. 이건 다른 말로 이제 완전 탄력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분수꼴에서 얘들아, 분수꼴에서 무한대가 되려면, 자, 분모, 분자 중에서 어디가 0이어야죠? 자, 여기가 0이어야 되죠. 그죠? 분모. 자, 분모가 0일 때 결국 가격 변화율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가격은 변하지 않는데 수요량이 변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랬을 때 이제 ED가 무한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가격이 미세하게 변동해도 거의 변하지 않아도 수요량이 무한히 변동하는 그런 경우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에 의하면 이 분모가 0인데 또 불구하고 이 분자 수요량이 변했을 때 무한대가 나올 수 있다.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 탄력적이다. 자, ED가 자, 1보다 컸을 때 우리가 탄력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결국은 이 수요량의 변동률하고 가격 변화율 중에서 어디가 크다는 거죠? 자, 이 ED가 1보다 크려면 이 분자가 분모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 변화율 변동률보다 이 수요량의 변동률이 클 때, 자, 그랬을 때 ED가 탄력적이 되겠죠. 요 기호 아까 쌤이 이야기한 거 알죠? 이거 절대값 취한다는 거죠. 절대값. 자, 반면에 이제 자, ED가 1일 때가 있어요. 1일 때. 요거는 이제 단위 탄력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가격 변동률과 수요량 변동률이 같을 때를 이야기하겠죠. 같을 때. 이 두 개가 가격 변동률하고 수요량 변화율이 같았을 때. 그러면 1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단위 탄력적이다. 그러니까 가격이 10% 변화하면 소요량도 10% 변화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 뜻이고요. 단위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자, 비탄력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죠? 0보다는 큰데 ED가 1보다는 작았을 때. 자, 이때는 우리가 이제 비탄력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자, 이 식에서는 당연히 분모 쪽이 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가격 변동률이 수요량 변동률보다 클 때. 자, 그때 비탄력적인 그런 수요의 가격 탈성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ED가 0인 경우가 있어요. 0인 경우. 이때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 완전 비탄력적이다. 우리 아까 무한대는 완전 탄력적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니까 0이니까. 그러면 이게 이 분수꼴에서 어디가 0이야죠? 분자가 0일 때, 그죠? 이 분모 분자 중에 분자가 0일 때 0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이 변하지 않았을 때 그때 ED가 0이 되고 완전 비탄력적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하는 식 있죠, 그죠? 이 식을 가지고 이 분수꼴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5가지 유형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하고 이제 이어지는 건데, 아까 수요 우리가 가격 탄력성의 유형 5가지 봤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수요 곡선으로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수요 곡선을 나타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먼저 1번. 자, ED가 0인 경우죠. 0인 경우. 즉,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인 거.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수요 곡선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수직선으로 나온다는 거죠. 수직선. 자, 수직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수직선이 돼야 되는지 알겠죠? 왜냐면 이제 자, ED가 뭐였으니까 여러분 이 가격 변화율 분모가 가격 변화율이고 자, 분자가 이 수요량 변화율이었잖아요. 수요량의 변화율이었으니까 결국은 뭐가 0이어야 되죠? 0이라는 건 요 위에가 수요량 변화율이 0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죠? 그럼 우리가 그래프에서 보면 가격이 여기든 여기든 수요량은 여기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수직선이면은. 그래서 이 수직선인 형태가 수요 곡선이 수직선인 형태가 ED가 0이다. 이해되죠? 자,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무한대를 먼저 볼게요. 5번. 자, 무한대는 여러분 아까 뭐였습니까? 이 분모가 0일 때잖아요. 그죠? 가격이 변화하지 않아도 수요량이 무한히 변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자, 무한대는 이제 수평선의 형태로 표현해야지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ED가 자, 무한대인 경우는 이렇게 이제 수평선. 왜냐면 이제 가격은 여기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가격이 고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은 이렇게 클 수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변할 수 있으니까 자, 이 수평선인 형태가 ED가 무한대인 경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볼게요. ED가 1인 경우. 1인 경우가 단위 탄력적이라고 그랬는데 이때는 이제 이 두 개가 같은 거잖아요. 수요량의 변화율하고 가격 변화율이 같아야 되니까 이 45도, 우리 90도잖아요. 그죠? 여기가 90도인데 이 45도를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일 때, 이런 수요 곡선일 때 ED가 1이 되겠죠. 즉 가격 변화율하고 수요량 변화율이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자, 수직선이 0이고 수평선이 무한대예요. 그죠? 그 다음에 45도를 지나가는 선이 1이라 이겁니다. ED가. 그러면 이제 탄력적이라는 거는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탄력적이 돼야 되면 이 무한대, 이 1보다는 이제 커야 되니까 1보다는 커야 되지만 무한대 쪽으로 가까워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4번이 결국은 탄력적인 1보다 큰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완만하게 나타나는 거죠. 기울기가. 반면에 이제 비탄력적인 거. 자, ED가 자, 0보다는 크지만 1보다 작은 거. 요 2번인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이쪽 0쪽에 가까워져야죠. 1보다는 이제 작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0과 1 사이 이렇게 이제 2번 이렇게 되는데 기울기가 좀 급하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기울기가 이제 완만해질수록 탄력성이 이제 커진다는 의미고 왜냐하면 이 수평선이 무한대니까 그다음에 기울기가 급해질수록 기울기가 가팔라질수록 즉 수직선에 가까워질수록 비탄력적이라는 이야기죠. 탄력성이 작아진다. 예,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유형을 수요 곡선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 특히 자, 0인 경우하고 수직선, 그다음에 무한대인 경우 있죠? 이 수평선. 요거는 반드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편할 것 같아요. 자, 다음. 우리 아까 이제 봤었던 건데 핵심 요소할 때 했던 건데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이제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봤어요. 그죠? 일단 재화의 성격, 즉
자, 필수품이냐 아니면 필수품이 아니냐, 즉 사치품이냐에 따라서 자, 어디가 작죠? 자, 필수품은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일정량은 꼭 사야 되니까 탄력성이 작다는 거죠. 반면에 사치품은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가격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 탈성이 크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반면에 또 이 대체재의 존재 유무, 즉 대체재가 많을수록 그거 아니라도 살 게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탄력성이 커지겠죠. 반면에 대체재가 적을수록 꼭 그거 사야 되니까 가격 변화에 둔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탄력성이 작아진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가계 소득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은 탄력적이라는 거죠. 탄력성이 크다. 왜냐면 이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가격 변화에 좀 더 민감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가격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면 별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그거 뭐 올라봐야 뭐 얼마, 우리 뭐 예를 들면 뭐 볼펜 뭐 이런 거 예를 들어 뭐 볼펜은 좀 그렇고 가격이 싼 거 있잖아요. 그죠? 싼 거는 별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탄력성이 작아진다. 자, 이거 이야기 했었고요. 선생님이 이제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면 이것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가격 변했을 때 이 소비자가 대응할 수 있는 기간, 그 기간이 장기로 좋으시냐 아니면 단기냐 이건데, 자, 결론부터 말하면 자, 상품의 가격 변동에 대해서 소비자가 정할 수 있는 시간이 길면 자, 소비 습관 조정을 통해서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수요의 가격 달성이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이 길수록 크게 나타난다. 왜냐면 이제 기간이 길다는 건 그만큼 이제 다른 대체재를 찾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뭐 안 쓸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통해서 그 어떤 제어의 가격이 올랐다 치면 그거 이제 안 사고 다른 쪽으로 이제 넘어갈 거니까 가격이 대응 기간이 길면 길수록 탄력성이 크게 나겠죠. 반대로 이제 대응 기간이 짧을수록 탄력성은 좀 작게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좀 이해를 잘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뭐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건데 그냥 외우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해. 요거는 네, 진짜 중요한 거 한번 봅시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판매 수입의 관계인데 이 단원에서 이제 문제가 대부분 여기서 물어봐요. 가격 탄력성과 이 판매 수입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크게 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일단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내가 이제 판매자 입장이라면 결국은 판매자 입장에서 이제 판매 수입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죠? 여러분, 결국은 이거는 가격 곱하기 판매 수입이라는 거 가격 곱하기 판매량이잖아요. 그죠? 판매량, 즉 수요량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이제 가격을 올렸을 때 혹은 내렸을 때 물론 이제 가격을 올리면은 판매량은 줄겠죠. 그죠? 또 반면에 이제 가격을 내리면 판매량은 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 가격을 내렸고 올렸을 때 판매량이 주는 혹은 느는 정도하고 이 가격 올라서 판매 수입이 느는 거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걸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지. 자, 어떨 때 결국에는 판매 수입이 늘 수 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 이게 탄력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격을 올리는 경우, 그 다음에 가격을 내리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생산자 입장에서 일단 탄력적이다. 자, 우리 제품이 예를 들어서 탄력적이다.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우리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이 뭐였냐면 이거였잖아요. 자, 수요량의 변화율을 자, 뭐로 나눠준 거였죠? 자, 가격 변화율로 이제 나눠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이드가 1보다 크다는 거는 어디가 크다는 거죠?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크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열었을 때 가격을 탁 올렸어요. 가격을 딱 올렸더니 이 수요량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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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디가 더 크다는 거죠? 이쪽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요량이 변화하는 주는 정도가 더 크다. 바꿔 말하면 자, 가격 상승률이 판매량 감소율보다 작다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판매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감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력적일 때 가격을 올려버리면은 가격이 오른 것보다 판매량이 더 많이 이렇게 준다 이거죠. 그렇게 되니까 판매 수입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고, 반대로 이제 그러면
가격을 낮추면 당연히 늘겠죠. 그죠? 가격을 낮췄더니 이때는 판매 수입 증가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 가격 하락률, 하락했으니까 하락률이 이 판매량 증가율보다 작다. 바꿔 말하면 판매량 증가율이 가격 하락률보다 크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판매 수입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식으로 보면은 자, 가격을 낮췄지만 수요량이 늘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가격을 낮추는 거는 판매 수입을 줄이는 요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수요량이 느는 거는 판매 수입을 늘리는 요인이잖아요. 그죠? 이쪽이 크다는 거죠. 아까는 이쪽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판매 수입이 는다는 거지. 자, 무슨 말 이해되죠? 그죠? 일단 한번 봅시다. 자, 반면에 이제 단위 탄력적일 때는 어떠냐? 이때는 이제 어차피 똑같으니까 가격 변화율하고 수요량 변화율이 똑같으니까 가격을 올려도 이게 똑같고 내려도 똑같으니까 판매 수입에 변화가 없다는 거죠.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판매 수입에는 변화가 없다. 단위 탄력적일 때는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탄력적일 때. 그럼 이제 비탄력적일 때는 탄력적일 때랑 당연히 뭐겠습니까, 여러분? 반대겠죠. 근데 아까 우리 가격 상승을 했더니 판매 수입이 줄었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 판매 수입이 늘겠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자, 비탄력적이 되려면은 결국은 자, 가격을 올렸어요. 비탄력적일 때 가격을 올렸어요. 올렸으면 수요량은 줄겠죠. 그죠? 수요량은 주는데 비탄력적이니까 가격 올린 것보다 수요량이 많이 안 줄었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가격 상승률이 이 판매량 감소율보다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 수입이 는다는 거죠. 자, 반면에 자, 가격을 하락을 시켰어요. 하락. 이때는 이제 판매 수입이 줄겠죠. 반대로 이제 가격을 내렸으니까 가격을 이렇게 내렸더니만 판매 수입은 늘었겠죠. 그죠? 판매 수입은 늘었는데 자, 비탄력적이잖아요. 그죠? 많이 안 늘었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격 하락률이 판매량 증가율보다 크니까 판매 수입이 크니까 줄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샘말이 뭔 말인지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탄력적인 상품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잖아요. 가격 변화에 민감하니까 가격을 하락하게 되면은 수요량이 더 많이 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 수입이 늘 수 있다는 거고 가격 하락일 때. 반면에 이제 비탄력적인 상품은 아까 우리 필수품 같은 거잖아요. 그죠? 비탄력적인 거는 굳이 가격을 내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올려도 팔리니까 올려도 수요량이 많이 안 줄기 때문에 올리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올렸을 때 비탄력적인 상품은 가격을 올렸을 때 판매 수입이 는다는 거죠. 무슨 말 뭔가 이해됐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외우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탄력적일 때는 가격 하락이 판매 수입을 늘리는 요인이고 반면에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자,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리는 게 판매 수입 증가고 탄력적일 때는 내리는 게 판매 수입을 증가시킨다. 외우고 있으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외우지 않더라도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하나만 더 우리가 예시를 보면 이 구매 패턴하고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갑국에서 휘발유를 구입하는 이제 소비자들이 있는데 이제 그룹 1, 자, 그룹 1 집단은 일정 기간 동안에 가격과 무관하게 일정 양의 휘발유를 구입하는 그런 그룹이고요. 그다음에 G2 집단은 뭐냐면 가격과 무관하게 자, 일정 금액만큼의 휘발유를 구입하는 자,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일정 금액만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름 넣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기름 넣을 때 지원 집단은 일정 양이니까 휘발유 20리터 그냥 사는 거예요. 가격 상관없이. 리터당 가격이 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20리터만 넣는 거야. 자, 반면에 G2 집단은 일정 금액. 그러니까 가격이 뭐 리터당 가격이 뭐 1,000원, 2,000원 상관없이 일정 금액. 5만원. 예를 들면 5만원만큼만 나는 맨날 넣는 거죠. 넣을 때마다 5만원치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자, 위 사례에서 자, 지원 집단은 휘발유를 항상 같은 양, 선생님이 아까 20리터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정량을 구매하는 그런 집단이고 G2 집단은 항상 같은 금액이니까 정액을 구매하는 그런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휘발유 가격과 상관없이 동일한 양을 구입하고자 하는 지원 집단의 자동차용 휘발유 수요는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죠. 왜 지원 집단이 비탄력적일까요, 여러분? 역시 또 잘 생각나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ED
ED가 뭐였습니까? 이 수요량이 아니고 수요량 변화율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 가격 변화율인데 그 지원 집단 같은 경우에는 뭐가 변화가 없어요? 항상 20리터 예를 들면은 정량이니까 이 수요량 변화율이 0이잖아요. 그죠? 항상 같은 양만 구입하니까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휘발유 가격이 그러니까 결국은 분자가 0이니까 분자가 0일 때 ED가 뭐였죠, 여러분? 0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지원 집단은 ED가 자, 0이구나. 즉 완전 비탄력적이다.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반면에 이제 G2 집단 같은 경우에는 자, 모든 가격 수준에서 가격 상승률 혹은 하락률 혹은 수요량 감소율 증가율이 동일하다는 거죠. G2는. 왜냐면 이제 일정 금액 5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5만 원치 늘 넣기 때문에 휘발유 리터당 가격이 오르면 오른 만큼 적게 들어가겠죠. 그죠? 수요량이 질겼죠. 근데 리터당 가격이 내렸다면 하락률이 또 내렸으니까 증가하겠죠. 이게 똑같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단위 탄력적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G2 집단은 ED가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가격 변화율하고 이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기 때문에 1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 특히 이제 그 유형 5가지 잘 이해하고 결국 이제 판매 수입하고 주로 이제 문제가 연관이 되니까 탄력적이나 비탄력적에 따라서 가격 상승 혹은 가격 인하가 어떻게 하는 게 더 판매 수입을 증가시키는데 혹은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좀 잘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